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오전 6시 35분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뭐 딱히 그렇게 특별히 볼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9월, 10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11월에 이제 좀 익절을 좀 하고, 이제 남은 물량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다 파시지도 마시고요. 적당히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연초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 분들, 이제 1,900원짜리 멤버십 분들께 삼성 SDS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게 또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20%, 30% 정도 올랐었는데, 그래도, 소액이지만 후원해주셨던 그런 감사함에 저도 이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네. 요 최근에 또 뭐 KTNG랑 이제 GS 건설도 꽤 많이 올랐죠. 그죠? 20%, 30% 정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자주 드리지 않는다고 되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저희 공부방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가 되고 제가 실시간으로 막 이런 잔소리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는 공간이고, 그분들은 이제 제가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매매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일 수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은 애들만 골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뭐 1, 2년 아니면 다 복구 되겠구만 뭐 이런 것들 1, 2년? 1, 2년 안에 몇 개월 안에도 그죠? 지금 엄청 싼 가격이네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종목에 뭐 주식에는 칼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싼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는 않아요.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많이 싸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가치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싸졌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히 싸졌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싸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뭐 코인은 그렇게 분석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우리 뭐 채권이라던가 우리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뭐 우리 지표들도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새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피치를 칩사기 뭐지 뭐 됐고요. 사이트 어쩌고저쩌고 됐고요. 그죠? 이번에 뭐 일본이 좀 지원해줬다고 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달러 표시 1인당 GDP 살짝 는다라고 하네요. 어이고 그래요. 네. 30세, 34세, 56%가 미혼. 저도 미혼이죠. 그죠? 전 장가 가고 싶은데 요즘은 그죠? 외국 인력 수혈 식단 반세, 마켓 호텔은 당호 뭐 이런 뭐 주담대 주류님 가격 이자 부담 적대 최고. 한국 주담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말씀이지만 이 주택 집값이라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집값이라는 게 직장 따라 교육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네, 중국 때문이긴 한데 가격 원리자 13만원 뭐 이 정도 갖고면 됩니까? 뭐 이 정도 갖고면 그 부담된다고 합니까? 그죠?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10년치 연봉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많이 돼도 10년치 연봉으로는 집을 살 수 있어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할부를 갖고 해도 부담이 안 된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아도 된다라는 건 대출이 금리가 엄청 싸고 대출 뭐 먹는 만큼 갚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엄청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뭐 빠지긴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조정이 좀 받겠지만 내년 정도 해가지고는 아마 바닥을 좀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를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터질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저 배당에 뛰는 니케이, 반도체 발목 잡힌 코스피,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기미 짝사랑 에코 프로머티 시청 새벽 공충 네, 사면 죽어요. 네. 미국 중소형주 주가 상승률. 자, 지금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지금 펌핑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제 상승 여력이 이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라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폭락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는 미국 증시 무조건 떡락중이에요. 비싸다. K조선 뭐 필요 없죠. 나오고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네. 그럼 제자리가 좀 싸질 거야. 뭐 엄청나게 폭락도 아니고 예전에 집값에 대한 얘기 드렸었죠. 작년까지는 이렇게 공포의 시장이었다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침체 시장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침체 시장이 이 지역을 이탈할지는 난 모르겠다. 어쨌든 뭐 수렴 비슷한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고 천천히 나중에는 이제 2025년부터는 집값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물가 상승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사실 때는 좀 냉정하게 좀 잘 찾아보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자도 높으니까요. 네. 이 정도. 뭐 크게 뭐 전부집 이야기네요. 그죠? 폭우 쏟아지면 강남보다 동대문, 광진구가 더 위험하다. 서울의 강남 쪽은 문제가 좀 되죠. 비 많이 오면. 네. 아무래도 매립지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좀 저지대를 깎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그래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뉴스도 크게 볼 건 없네요. 요즘은. 사실 뭐 우리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또 사소 살짝 조정을 또 받고 있죠. 그쵸?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엔화도 지금은 뭐 좀 반등을 조금 주고 있긴 한데 뭐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엔화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 평단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한 쌤이 엔화를 약 한 40만 엔 정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빅스 뭐 미국 증시는 지금 아주 뭐 호화롭다라고 호기롭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그림은 이제는 좀 걱정스러워지죠. 슬슬 또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이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 영집제 따위 없다. 이제 금리 인하할 거고 주간 날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작은 원형에 대한 고점대, 그죠? 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이제 돋지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뭐 꼭쭉 상승하냐 오르냐 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런 흐름들은 제가 여기서 예상하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고요. 나는 안 산다. 안 산다. 여러분들 포지션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가 아니라 네가 살래 말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산다. 미국 주식은 죽었다 깨라도 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요? 너무 비싸요 지금. 그리고 돈이 금리 인상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 여러분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인상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런 생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뭐 동결기에는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겠는가 싶고 좀 싸지면 또 다시 사든지. 그래서 저는 13,000대 내려와야 미국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더 가든 말든 저는 관심 없다. 한쌤이 늘 이렇게 즐겨 쓰는 말이죠. 더 가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는 조정이 살짝 받았고 뭐 21평이 잠깐 반등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뭐 더 갈 거냐 뚫을 거냐 뭐 뚫으면 얼마가 가고 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뭐 오랜만에 헥트님인가요? 팔통크 트레이딩이라는 닉네임으로 돌아오셨죠. 뭐 뚫으면 뭐 여기서는 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의지가 되고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이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살 거야 말 거야 몰라. 관망 딱 그 존입니다. 자, 그잖아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요 14,500 정도로 빠지게 되면 그때 또 사든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쓱 밀어 넣어 보든지 할 거예요. 주가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이득이에요. 여기서 사도 싸게 사는 게 이득이고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를 때 사는 거는 무조건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매매를 해야겠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망을 좀 하자면 조금 애매해요. 지금 한국 상황도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홍콩 항생 쪽에 투자했던 이런 그 뭐지 1F인가 1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투자 상품이 있어요. 적금 상품 비슷한 거 원금 손실형 예금 상품인데 그게 지금 박살 났습니다. 아직 0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동산 PF도 다시 좀 살살 좀 또 고개를 들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이탈될 수 있어. 190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1900이 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걸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지. 올 가능성이 뭐 낮지만 있다. 20% 정도 있다고 보자. 근데 저는 여기 오게 되면 땡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이런 기회를 주시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2800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300 요 상승 지분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에서 2007 중간쯤 왔기 때문에 저항을 먹는 거는 당연지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다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려면 뭐 노멀한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텐데, 글쎄 뭐 한국 주식도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예, 그죠? 그렇게 변정을 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GS건설도 그렇고 뭐 삼성 SDS 다 좀 그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다 들고 가려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한 30% 정도 익절하시고 뭐 구경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또 매수 가격보다 더 빠져버리면 그때 스플 매수 다시 끌어버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냥 올라가면 또 즐기고 그걸로. 그걸 즐기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사고 팔고 막 하면서 저점 맞추고 고점 맞추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충 사서 한 방에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충 사서 한 방에 다 먹을 수 있는 자리는 1900포인트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절대 안 팔아도 돼. 만약에 한국 증시 여기 오잖아요? 팔지 마. 안 팔아도 돼. 그렇게 계약하시면 돼요. 됐죠? 이치예요, 이치. 에코프로라는 얘기를 좀 자꾸 드릴게요.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영업도 증가되고 있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 여기서도 런데서 사도 더 올라가면 팔아야죠. 우리가 연고 저점을 노리는 건 이런 흐름들이 아니에요. 연고 저점은요, 아주 길고 긴 그런 지루한 바닥 속에서 만들어져요. 이런 한참 기어가는 이런 흐름. 이 나와야 이 자리가 여기서 막 뭐 비전이 좋아지고 뭐 앞으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게 연구 저점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 자리는 연구 저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는 팔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GS건설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말씀 좀 드려볼까? 이제는 뭐 좀 도와드려도 되니까. GS건설 쉽게 말씀드려서 GS건설도 이 자리에 연구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좋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가능성이 막 30% 되려나? 그러면 어쨌든 반등을 주고 조정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기어갔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GS건설 4,000원을 갈까? 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거의 뭐 주회사는 거의 망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럼 적어도 뭐 좀 정말 좀 힘든 흐름이 좀 등장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볍게 치고 뭐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상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오면 땡큐라는 거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쫄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팔고 여기서 잡고 요건 뭐 버텨버리면 될 거. 빠져주면 땡큐 올라갈 거니까. 거의 확실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런 부분인 거는, 아니면은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치는 그림 나오거나 이래야 바닥이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 이게 연구 저점이 되는 부분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승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GS건설에 지금 압도적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워낙에 싼 가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워낙에 싼 가격이었고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매수를 잡아본 거긴 한데,
연구저점 같은 경우는 패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SDI도 마찬가지. 연구저점은요, 여기서 이런 기다, 이런 뭐 역헤드 숄더 바닥이 나와야 연구저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싼 가격이긴 하지만 강하게 막 뛰어들 그림까지는 아니고 이제 A, B, C 관점이니까 첫 스타트 정도 끊어보자. 이 밑에 좀 열어두면서 부담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정도에서 또 윅질을 좀 적당히 하고 이런 바닥을 치다가 이제 패턴을 완성시켜서 돌파할 때 매수를 끓는 거거든요. 뭐든 다 그래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코인 시장 넘어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또 5짜리에서 4짜리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적당히 조정하고 또 반등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트코인들도 전체가 다 움직이는 흐름까지는 아니다. 그지? 전체가 다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고 상승에 대한 필요를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리플도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건 당연지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대충 사서 쭉쭉 상승할까요?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받칠 수 있는 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크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데, 아크도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원 정도 오게 되면 또 한번 잡아보는 거고. 이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눌림목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가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가스는 5,000원 쪽으로 아직 빠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택스 수익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텝은 마찬가지. 상승에 대한 필요를 보여주고 있죠. 에이다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코인이 또 빠지면서 나스닥이 또 반등하면서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증시랑 어떻게 연동이 되나, 이게 디커플링이냐 커플링이냐 이거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독립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BTC 시장 차트도 보면 뭐 그냥 쏘쏘하거든요. 아직까지 쏘쏘하거든요. 뭐 F도 보면 뭐 그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 이오스도 뭐 많이 싸졌죠. 이오스도 뭐 싼 맛에 보는 코인이니까, 싼 맛에 보는 코인이니까 뭐 그죠? 작은 양봉 따지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오스는 별로 뭐 제가 이제는 이오스를 별로 좋게 안 보려고 해야 돼요. 이거 기분 나쁜 분이 계셔가지고. 그죠? 뭐 이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겠다, 그지? 네.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흐름 한번 등장을 했고, 이더리움 클래식 또 반등을 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코인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바닥을 조금 보는 흐름들이 등장을 많이 했어요. 클레이튼도 좀, 제가 클레이튼도 관심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나고 나서 많이 올랐네, 그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코인들이 이게 명확하게 지금 뭐 보여주는 게 잘 없거든요.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바이낸스 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역시나 코인은 매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좀 아직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애매하다 이거죠. 네. 좋은 건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뷰를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연말까지는 크게 아마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큰 조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인 조정이 20, 30%는 큰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익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보기엔 내년 봄쯤에 또 다시 한번 큰 턴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큰 거.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지금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견적을 조금 내고 계시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번트성 단타를 노려보는 정도 시장이 바람직해 보인다. 비트코인이 지금 돈을 다 받아먹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숨죽게 될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에서 알트로 돈이 들어오면서 같이 빵빵 터져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봐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뭐 돈 들어온다, 그리고 반등 나올 거다라고 10월 달 폭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유료방들 찾아다니는 시기가 언제 11월 초쯤이랬단 말이야. 10월 말 11월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매하다고. 지금부터는 눌림목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눌림목. 조정파를 노리는 게 맞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시드림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흐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기서 예요스 같은 경우도 뭐 주식 살짝 건드리더라도 만약에 다시 돌파 흐름 나오게 되면 여기는 그만큼 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여기 이만큼 올랐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되는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걸 노릴 거거든요, 전부 다. 이걸. 이게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기는. 그래서 지금 다지고 가다가 이렇게 탁 나올 때. 그죠?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때에 대한 변수가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이 멈춰진다. 이 금리를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는 또 NFT 종목들을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ETF 상장 이런 같은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슈가 터지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숨을 조금 죽이시고, 그리고 조금 뭐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익절 좀 하고 계시고, 남아있는 것들은 알아서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방분들도 그냥 시간이 그렇습니다. 남은 건 알아서 관리하세요. 이 관점입니다. 그죠? 좀 막상 들어오자마자 이게 또 시장이 또 그때 고점이니까 또 마음이 안 좋죠. 그죠? 뭐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서는, 그리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일 것이고, 저렴하니까. 하지만 뭐 추세 아직 살아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바닥을 다시 돌려주면 이제 좋은 거지, 이제는. 그지? 이거 나 빠지면 책임 못 진다. 아직까지 그 나스닥과 연동관성을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 했거든요.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잖아요. 10% 20%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파워레자 같은 애들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런 눌림목 타점을 노리는 겁니다. 파워레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200원대 중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 오게 되면 이제 잡아보겠다. 그것도 잡아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먹고 째고 관리한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좋아요, 갈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한샘 스타일상 그것도 안 되고. 그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사실 제 방송은 뭐 영상 퀄리티 뭐 이런 것들 보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지금 시장은 좀 어떻고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좋은 거는 오히려 한국 증시처럼 차라리 낫다, 이제는. 그리고 뭐 채권도 이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많이 드렸었는데, 채권 지금 금리가 지금 4.3%, 신문제가 4.2% 됐어요.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4.5부터는 계속 채권 사라고 말씀드렸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5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아 먹는 건데, 채권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노후연금이에요, 걔는. 채권도 이제는 4.3이면은 뭐 내리겠지. 내리면서 4.3% 그저께 되겠죠, 앞으로. 아마 제가 보는 미국 환율이 금리가 3점대 5%니까 아직도 뭐 나쁘진 않은데, 4%는 5%를 보다 보니까 4%는 별로 매력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투자 시장에 뭔가 하기가,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고배당주들 좀 싸게 잡았으니까 보고, 그런 애들이 좀 괜찮고, 뭐 당장 막 빠른 결과를 보기보다는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치 투자 쪽으로. 천천히 전략을 세우는 거죠. 천천히. 이호수도 다시 이제 뭐 익절 좀 하셨다? 좀 줄여놨다? 남아있는 거 물려있겠지? 그죠? 800원에 7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물려있다기보다는 뭐 손해가 좀 나고 있겠죠? 고점 수익 많이 났다가 수익 좀 줄였겠죠? 그 남은 물량을 천천히 높은 매수 이렇게 차다가 빵 하고 돌아 올리면, 뚫으면 그때 긁어야 돼. 시작가로 빵. 요런 전략 이해되시죠?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사태가 볼 게 없어서 또 뭔가 시간 때울 게 필요한데 생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수다를 좀 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생방을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한번 엿볼게요. 그것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